오늘 통화당국으로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 극복의 속도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금리 정상화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 상황, 우리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 움직임, 경제 상황의 개선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이렇게 바랍니다. 이주열 총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총재는 영끌과 비투 등 위험 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금리 인상 필요성으로 짚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입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계 부채의 그런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좀 그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정상화와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먼저 통화 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 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훨씬 우리로서는 여지가 훨씬 더 넓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한은이 오늘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 예측치는 4%. 지난 2월 전망치인 3%에서 1%포인트 크게 오른 수준입니다. 이 같은 예측은 수출과 소비자 심리 지수, 취업자 수 증가폭 등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한은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정상화가 전적으로 경제 상황에 달렸다며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보다는 당장의 경기 회복에 집중하자는 판단이 먼저 선행됐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한 발 나아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낮추려는 어떤 시그널을 내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 회복 속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상 이 경기 회복 속도는 지금 이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4%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이 예측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망치도 3%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인 2%대를 연초에 발표했던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크게 웃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주열 총재 역시 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시행했었던 담보 조건 확대나 신설 대출, 그리고 회사채 매입 등은 점차 줄여나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최근의 회복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이렇게 호평을 내놨습니다. 네, 이 회복 속도가 빠르다면 그만큼 금리 인상의 시기 역시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이 될 텐데 혹시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발언은 없었습니까?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을 서두르지도 그리고 실기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몇 번이고 경제 회복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는 빠르지만 코로나19 확산세나 백신 접종 속도 그리고 물가, 가계 부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떤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결국은 이 백신 접종 속도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대한 발언도 있었죠.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우리의 운신폭이 넓어진다. 이러한 점에 발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통화 긴축을 연준의 긴축 기조에 맞춰서 미뤘다가 따라가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요. 이 총재는 과거에도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바꿨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연준과 통화 정책을 매칭해서 1대1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금융 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점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이 한쪽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한쪽에서는 이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노려서 이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이러한 점을
이러한 점을 통해서 또 이제 가계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이런 경향을 이제 금융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만일에 인상하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은 물론 크겠지만 이런 증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 했을 때 나중에 그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총재는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 즉 기준 금리를 올린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요즘 또 이 중앙은행 이슈 중에 화두가 되는 게 가상화폐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이 총재는 일단 암호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른바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이런 경향이 늘어나면 가계 손실 그리고 나아가서 시중은행이나 뭐 금융기관까지도 이 부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은 건데요. 이 문제는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남겼습니다. 여기에 끝으로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에 대한 이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안전한 디지털 화폐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기술적인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입 시기에 대해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도입 결정이 정부에서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